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핫이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0.47%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약보합 정도로 끝났네요. 코스닥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외국인이 한 1100억 정도 매수했고 기관이 4400억 매도하면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약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렇게 작은 박스권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며칠 정도 더 지나면은 오히려 이게 하락 채널의 상단 저항선을 횡으로 뚫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오전에 상승하다가 오후에 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보면은 이 전력난에서 이렇게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전력 수요가 많은 데 대해 지금 석탄 발전을 100% 이렇게 가동을 안 함으로써 전력이 모자랍니다. 이 석탄 발전을 100% 가동 안 하는 이유에는 또 환경적인 문제가 있죠.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깨끗한 하늘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 발전을 100%가 아닌 70% 이하로 이렇게 낮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정부들이 석탄 발전량을 줄이고 적은 전력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각종 그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에 대해서 전력 공급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에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것들이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키면서 그리고 원자재 생산량을 줄이면서 이렇게 원자재 쇼티지가 발생하고 거기에 일하는 요소수 대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소수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은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그리고 실리콘 대표적인 이런 종목들이 이런 그 업종들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입니다. 비철금속이나 금속류 들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쓴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전력들을 값싼 석탄 발전으로 이렇게 이용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환경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석탄 발전을 줄인다고 하죠. 그러면서 생긴 이 전력난이 전반적인 원자재 쇼티지와 요소수 대란 등 공급망 대란으로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에 이렇게 원자재나 각종 제품들을 공급을 줄여들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제품이나 원자재 쇼티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난을 해결한다고 얼마 전에 원자력 발전을 중국이 한 150기를 건설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정확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정해졌다고 해도 이게 단기간에 원자력 발전을 지어서 전력이 이렇게 원활하게 공급되는 건 또 아니죠. 최소 건설 기간이 3년에서 한 5년 이상은 들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하나 큰 대형 원전을 다시 짓는데 건설하는 데는 1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건설 기간을. 중국은 저희 나라보다 좀 더 빨리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3에서 한 5년은 걸리겠죠.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은 단기간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려고 하면은 중요한 거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일단 동계올림픽 전까지는 대기 오염이나 이런 것들 줄이기 위해서 석탄 발전을
계속 적은 줄어든 상태로 가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다시 정상 가동을 하고, 그리고 모자란 차후에 이렇게 전력난에 대비해서 원자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움직임이 보이겠죠. 그렇다는 것은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 정도 사이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저희는 중국하고 이렇게 수출, 뭐 수입 등의 연관관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저희 시장이 가장 좀 큰 타격을 받고 있지 않나, 지금 현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중 갈등이 지금 계속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첫 번째는 유럽에서 개최한 뭐 기후변화 협의회에 중국을 참석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지만 중국이 참석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이든이 뭐 극대노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들리는 얘기로는 중국이 뭐 대만과의 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근처에 있는 중국하고 맞서고 있는 국경 지역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고 충돌이 일어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은 미국이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미국이 또 대만을 도와서 중국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은 결국은 사이에 있는 저희 나라나 각종 중국, 미국하고의 경제적 이렇게 의존도가 큰 나라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현재까지 좀 심각하다. 지금까지도 좀 시장이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최악의 경우에는 좀 더 낙폭을 키워서 아예 이 하락 사이클을 벗어나는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시장 대응이 필요한 시기로 생각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980 종목이고 상승이 388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마이너스 0.01%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됐죠. 그래서 오르는 종목, 크게 오르는 종목들이 생기고 그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지수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종목이 하락하지만 또 큰 대형주 종목 중에 이렇게 크게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서 지수를 겨우 받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기 보면 코프라라는 종목은 엔지니어링 프라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뭐 BGF 그룹에서 이렇게 코프라를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인수한다는 뭐 그게 뉴스로 나오면서 이렇게 상한가로 마무리됐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에 인수되면은 기업 뭐 성장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심택이 오랜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심택이 18%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에코프로 등과 같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게임주들 뭐 펄어비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등이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종목 608 종목, 상승이 269 종목, 비슷하도 하락이 훨씬 더 많은 장이었죠. 지수도 0.47% 하락했고요. 보면은 KCTC 이런 종목은 요소수 관련해서 물류 기업이죠. 이런 종목들 동방도 많이 올랐고요.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다. 서현은 뭐 대표적인 윤석열 관련 뭐 정치 테마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중에 변동성 엄청나게 일으키면서 마지막에도 14%이 종목만 뭐 급등으로 마무리됐는데요. 다른 종목들은 뭐 보합 수준에 끝난 종목들도 많고요.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들은 거의 한가로 마무리됐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이렇게 아래 위로 많은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은 뭐 이런 종목들을 언급도 잘 하지 않고 그냥 정치 테마주다라고 막 얘기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뭐 개별적으로 단기 거래가 가능하고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이야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을 거래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업종은 원전 관련주들입니다. 금요일도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원전 관련주들은 대부분 뭐 잘 좀 유지하고 잘 버티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형 원전 관련 주들은 또 나름 급등도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뭐 0.9%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됐고요. 기존에 이렇게 원전 관련 이슈로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장기간의 조정을 받고 최근에 다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림에도 종목은 위아래로 그렇게 크게 흔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조정을 받더라도 약한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아직까지 원전 관련주들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원전 관련주보다는 조금 덜 오른 뭐 두산중공업이나 뭐 우진도 괜찮네요. 우진은 금요일날 뭐 한 7% 정도 올랐는데요. 그래도 뭐 크게 높아 보이는 가격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전산업은 조금 높은 가격대에 있지만 그래도 위에서 이렇게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죠. 여기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 큰 박스를 돌파하게 되면 또 다른 시세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기술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또 많이 오른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가는 또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야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 초보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절대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뭐 수익이 난다고 이렇게 확신을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거래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일진파워는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종목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멘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 요 정도 위치까지 한 18,000원 정도 위치까지 내려오면은 뭐 한 번 정도 더 접근 가능해 보이고요. 뭐 우리 기술은 아직까지 뭐 시세 분출이 없었죠. 이 아래에서 박스권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뭐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에너토크는 조금 위치적으로도 그리고 주가의 흐름적으로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다른 원전 관련주들과 달리 급등락이 좀 매우 심한 종목으로 오를 때는 또 이렇게 크게 오르지만 또 빠질 때는 또 이렇게 크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손이 느리신 분들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거래를 안 하시는 게 도움됩니다. 전반적인 원전 관련주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악재화되고 있는 전력난 그리고 원자재 쇼티지 관련해서 원전주들은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전력난 같은 경우에 중국 전력난도 뭐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 나라도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대선 본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죠.
뭐 대선 토론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원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나올 거고, 거기에 따른 원전 관련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뭐 소형 원전 관련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올 거고, 최근에 그 친환경 에너지인 풍력과 뭐 태양광 관련해서 뭐 풍력 발전을 북유럽에서 많이 설치했었는데 바람이 안 불어서 뭐 전력이 뭐 공급이 잘 안 됐다, 차질이 생겼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면서 태양광도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전력을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다시 원전 정책으로의 되돌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완전히 대체될 수 있을 때까지 과도기적으로라도 원전을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는 것은 원전 관련주 중에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나 이런 데 도움을 받는 종목들은 큰 종목들입니다. 실질적인 뭐 우량주 및 뭐 혜택 수혜주는 두산중공업, 그리고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 KPS 이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에도 크게 반영되는 종목들이고, 나머지 뭐 일진파워나 우진, 우리기술 등은 실적의 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건설 부분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뭐 기타 뭐 소모품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뭐 부품 공급, 그리고 발전 시설 뭐 정비 관리 이런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뭐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은 크지 않다는 거. 그래서 멀리 원전 관련주들을 좀 멀리 보고 가실 분들은 큰 종목에 투자하는 게 마음이 좀 편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멀리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 KPS 같은 종목들을 보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거래하시고, 그리고 뭐 조금 더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진이나 일진파워, 우리기술 등을 매매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실리콘 관련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리콘도 아까 얘기했던 전력난 및 원자재 쇼티지에 포함되죠. 지금 실리콘도 생산할 때 전력이 많이 필요한 생산품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생산 차질이 생기고 그러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OCI입니다. 대표적인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순이익이 흑자 전환하고 순이익이 한 5천억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지금 뭐 2,800억 정도, 2조 8천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퍼로 따졌을 때 5에서 한 6배 정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나 뭐 기본적 분석적으로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이렇게 뭐 언급해서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거의 한 69% 정도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주가 다 빠져내려왔습니다. 3분기 뭐 실적도 제대로 나오고 있고 4분기는 아직까지 뭐 좀 불투명하지만 지금 현재 실리콘 가격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은 4분기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올 겨울까지는 중국이 뭐 전력이 많이 필요한 기업 등의 전력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반사적으로 실리콘 업체인 OCI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단기적으로 과도한 좀 과매도 국면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선도 바로 아래에 있고 그래서 한 12만원 선에서는 접근 가능해 보이는 가격입니다. 대신에 최근에 장이 그렇게 좋지 않고 장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분할로 이렇게 한 3분할 정도로 분할 매수 접근이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 실리콘 관련주는 KCC입니다. 이 종목도 건축 자재 부분과 그리고 실리콘 부분이 있죠. 실리콘 부분, 실리콘 전문 뭐 기업을 인수해서 그 기업이 최근에 실리콘 관련 매출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실리콘 가격 급등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단기간에 꽤 큰 거의 뭐 47만원에서 31만원까지 한 35% 정도 하락이 나왔죠. 내려오는 각도가 이렇게 가팔라서 아직까지 이렇게 손이 뭐 잘 나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좀 크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앞전에 형성했던 이 박스권 내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스의 하단부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이렇게 몰빵 투자는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할로 모아 나가면은, 매수해 나가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리콘 관련주는 HRS입니다. 이 종목은 조금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높은 가격이라서 뭐 추천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종목은 원전도 같이 엮여 있어서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리콘 가공업체이고요. 최근에 그 원전 관련 실리콘 재질 및 제품을 개발해서 이슈를 좀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뭐 그래도 접근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요 정도 가격대까지 한 8,5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하는 게 좀 안전해 보입니다.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또 오히려 거꾸로 금요일날 빠지는 장에서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은 다시 또 거꾸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그네슘 관련주들 가져왔습니다. 마그네슘도 실리콘과 마찬가지로 전력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 거기에 따른 반사 이익 관련주입니다. 마그네슘도 최근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그래서 관련 기업들도 혜택을 받지 않을까. 첫 번째 기업이 아진산업입니다. 지금 아진산업은 위치적으로도, 기술적 위치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다. 요 단기적인 박스권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꼬리가 많이 달리고 흔들어주는 모습이, 여기 박스를 돌파해서 올라갈 때, 4,000원을 돌파해서 올라갈 때는 좀 큰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진산업도 단기간에 조금 모아 나가면은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이 종목은 실적 대비 주가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지만 포스코 계열사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마그네슘 가격 및 그 외에 2차전지 관련 소재들이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기에 관련 생산기업인 포스코 엠텍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급등했던 부분에 비하면은 조정을 꽤나 크게 받았다. 거의 이것도 한 35%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차분하게 모아 나가면은 좀 위로 결과론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선 정책 관련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대선 관련주들은 인맥주에서 이렇게 인맥에서 정책으로 아마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인 정책들이죠. 이거는 거의 공통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건설, 건자재,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죠. 여기에 뭐 리모델링, 뭐 재건축 이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건설사들 뭐 포함되겠고,
뭐 시멘트나 뭐 데크플레이트 관련주들, 그리고 뭐 가구, 주방 가구나 이런 리모델링 할 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대림 비엔코, 그 다음에 NX, 뭐 한샘 이런 종목들도, 현대리바트 이런 종목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건자재는 뭐 덕신 하우징이나 삼목 에스폼 같은 뭐 데크플레이트나 아니면 시멘트주들, 그리고 뭐 페인트주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건설주들은 뭐 대표적으로 GS건설이나 현대건설들 이런 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원전 관련해서도 뭐 여당은 잘 모르겠지만 야당 쪽에서는 100% 나온다고 봅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원전 앞으로 뭐 좀 더 유지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크게 늘리지는 않더라도 기존 원전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시공이 중단되었던 원전을 뭐 재시공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아까 얘기했던 것들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단골로 나오는 게 출산장려입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 그리고 인구 고령화, 그리고 뭐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출산장려는 뭐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좀 들썩거리고 바닥에서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이 뭐 포착되고 있습니다. 뭐 캐리소프트나 제로투세븐,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이런 종목들이죠. 지금 벌써 이렇게 바닥에서 약간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야 되고요. 다음은 뭐 교육입니다. 교육은 뭐 최근에 교육주들은 뭐 오프라인 교육보다는 아무래도 온라인 교육 쪽으로 좀 많이 특화되어 있죠, 저희 나라는. 그래서 온라인 교육주들, 뭐 비상교육이나 청담 러닝, 뭐 이런 종목들도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단골 정책이 있죠. 청년 실업이나 일자리. 뭐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 관련 사이트들 있죠. 뭐 사람인이나 뭐 이런 것들. 최근에 또 상장했던 원티드랩 이런 것도 일자리 관련 주식으로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따져서 많이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빼고,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날 때마다 이렇게 우상향할 종목들을 미리 선침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할로 선침해 놓고 내년 이제 3월 대선 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아마 이렇게 꿈틀꿈틀 거릴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틀거릴 때마다 단기적으로 거래를 해도 괜찮고, 아니면 계속 우상하는 것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종목들 좀 살펴보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칠 수 있는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장이고, 최근 들어서 몇 번 언급했지만 최근에 많이 급등한 종목들을 따라잡는 것은 정말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바닥 근처에 있는 종목들을 좀 크게 큰 시점에서 보면서 분할로 매수해가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최근에 좀 핫하게 이슈되고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메타버스나 뭐 게임주들은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2차전지 소재주들도 또 최근에 뭐 조정 좀 받다가 또 며칠 또 급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주들도 뭐 당분간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좌를 좀 지키는 부분이 있어야지 나중에 시장이 좀 잘 갈 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을 때 시장에 복수도 할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도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